국민 만성질환 고혈압.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종아리를 자주 주무르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종아리 근육의 펌핑 효과에 의해 전신으로 잘 순환하기 때문인데요. 종아리가 부실하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초혈관 질환은 물론 전신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혈관 지키는 종아리 관리법,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일단 종아리를 막 마사지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받는데요. 이게 혈압도 낮출 수 있다고요, 박 교수님? 네, 일본에서요. 혈압이 160 이상인 분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아리 마사지를 딱 10분을 했더니 혈압이 무려 10mmHg나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사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근육도 좀 이완시키고요. 두 번째는 누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느긋하면서 이완이 되잖아요.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교감신경,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을 조금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낮추는 부교감신경, 이완하게 하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합니다. 네.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셀프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승이 안 차요, 이게. 그래서 세게 해주거든요. 종아리도 좀 이렇게 꽉꽉 세게 눌러주면 좋을까요, 오 교수님? 아니요,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약간 아프지만 기분이 좋은 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딱딱하거나 굳어 있는 이런 분들은요, 그냥 누르지 마시고 그냥 쓰다듬거나 약간 이렇게 문지르는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오히려요? 네네. 그러시고 만약에 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이제 즉시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물러 나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액이라는 것이 이제 끝까지 갔다가 노폐물을 바꾸고 심장으로 되돌아가는데 정맥을 통해서 가는데요. 이 정맥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밸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끝에서부터 종아리 방향, 그러니까 몸통 방향으로 해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함께 주물러 볼까요, 교수님? 네, 그러시죠. 네. 아니, 되게 뭉쳐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엄청 세게 했었는데 네. 오히려 서서히 풀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바닥에 할게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제 의자가 왔으니까 의자에 끝까지 앉으셔가지고요. 한쪽 다리를 책상다리로 만드십니다. 만드신 올려요? 다음에 종아리를 세 파트로 나누셔가지고요.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에서 위에 있는 경골 안쪽까지 꾹꾹 이렇게 눌러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꾹꾹 이렇게 눌러서 올라가시고요.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문지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두 개를 겹치셔가지고요. 네. 아킬레스건 위쪽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금까지 이렇게 꾹꾹 눌러가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하시다 보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지르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 뒤에로 여기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 뒤쪽을 쫙. 네, 쫙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쪽인데요. 앞쪽은 이제 요 네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요.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가 있거든요. 네. 복숭아뼈 위를 이렇게 눌러서 네, 이 비골의 비골두까지 이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까지 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전이 바깥쪽이 시원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 쓰다듬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할 때는 이 양쪽을 손을 이제 이 원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꾹꾹 누르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쭉 문질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 네, 계세요.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시면 좋고요. 네. 의자에 앉으셔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 튀어나온 슬개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까 제가 세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안쪽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요.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고요. 무릎을 이용해서 하는. 네네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중앙 부위, 뒤쪽 중앙 부위 이렇게 눌러가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또 바깥쪽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힘든데요? 하체 운동, 고관절 운동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종아리 마사지가 되고 됩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교수님. 스스로 집에서 마사지를 하다 보면 막 손이 관절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 스스로 마사지하는 방법도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아리가 튼튼하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종아리가 약간 부실하신 분들은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나요, 교수님? 네, 그런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심장에서 다리로 간 혈액을 쏴줌으로써 심장으로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혈압을 조금 올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순간적으로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가 대표적인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약해가지고 잘 짜주지 못하면 심장이 혈액으로 빨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하다고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압을 올려야 되는 순간에 혈압을 잘 올려주지 못하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종아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버지가 너희 종아리만 보면 쇼트트랙 금메달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주실 수 그런지 있을까요?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 교수님? 네네. 이제 그 종아리가 튼튼한지를 네. 혈관이 튼튼한지를 알려고 하면 두 가지 검사를 오늘 할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근육량 테스트고요. 하나는 근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예, 두 분이서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 주시죠. 네, 앉아가지고요. 이 핑거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어서 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저기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에다가 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 보세요. 이렇게 대 보시면요. 네. 어떠세요? 네, 저는 남거든요. 저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네, 네. 저는 남고 싶은데 딱 맞아요. 네, 그렇죠. 딱 맞아요. 네, 이제 저 종아리가 핑거링이 헐렁할 정도가 되시면 네. 이게 이제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아, 여기에 헐렁헐렁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넘치는 분들보다 네. 이게 딱 맞는 분들이 근감소증일 확률이 2.4배고요. 아. 예, 헐렁헐렁한 분들이 근감소증일 확률은 6.6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줄어들면 지방세포 거기에 대신 차고 혈류가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30% 이상이 근감소증 환자다.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배 씨, 우리도 2.4배 높대요. 그러니까요. 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운동 될까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제 근감소증이 의심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근력 테스트를 할 건데요. 네. 뒤로 가셔가지고 뒤로. 스텝박스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벽 앞에 서서 하시거나 아니면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네. 이제 한쪽 발은 걸치시고요. 한쪽 발은 드신 다음에 이 발을 가지고 까치발을 만드는 거예요. 까치가 네.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계속 해보세요. 네, 들었다가 이거를 이제 앞에 이제 그 벽 같은 걸 붙잡고 하시면 되는데 1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회 미만이면 아주 부실한 근력이고요. 네. 10회에서 15회 정도 되면 이제 낮은 근력이고 20회 정도까지 가면 보통 어디 가세요? 25회가 넘어가면 아주 높은 근력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이제 하셔가지고 20회가 안 됐는데 이제 네. 벌써 아프고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근육 강화 운동에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근력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향상시켜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도배 씨. 네, 열심히 근데 했지만 몇 개 못했어요. 네, 두 분 다 2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네, 재밌게 한 거죠.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교수님이 하실 때는 굉장히 서서 정확하게 정답을 하셨는데 두 분은 20회를 못 채웠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꽉 짚으세요. 네. 15개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종아리 이런 경우에 위험 신호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분들 계세요. 한쪽 다리만 유난히 가는 종아리를 갖고 계신 분들. 맞아요. 이런 경우에 위험하군요, 교수님. 네, 당연히 위험합니다. 혈관 질환으로도 한쪽 다리만 가늘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말초동맥 질환인데요.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꽉 막히게 돼서 산소랑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요. 사실 당연히 움직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육 위축도 같이 오기 때문에 한쪽 다리면 저렇게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종아리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울퉁불퉁한 종아리, 사실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앉아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강 교수님. 네, 하지정맥류고요. 정맥에 밸브가 있어서 피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연세 드시면서 밸브 기능이 약해져서 혈관이 붉어지고 꼬불꼬불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서 있는 직업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흔히 생기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임신하시거나 비만 때문에 이제 혈류가 적절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고요. 아주 드물게는 어렸을 때 외상 앓으시거나 신부정맥 혈전증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다리 꼬면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변에 많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퉁퉁 붓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도 위험하겠죠, 교수님? 맞아요. 저거는 좀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질환 먼저 의심해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안 돌아오는 심부전, 콩팥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몸이 다 붓는 만성 콩팥 질환, 그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진 간경화 이런 세 가지 질환은 사실은 주요 장기 질환이거든요. 온몸이 다 붓긴 하는데 특히 종아리가 티가 잘 나서 그런 거고요. 없던 증상이 새로 생기신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확인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리만 붓는 질환들은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질환은 좀 위험한 증상이시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하지정맥류 이런 네. 질환이라든지 림프 부종 같은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붓는다 하시면 병원에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리고 시린 종아리.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강 교수님. 맞아요. 종아리는 근육량도 많고 우리 운동할 때 되게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아프고 어렸을 때 자다가 쥐나서 깨는 경험들 다 있으실 많아요. 거예요. 네. 어른 돼서도 생기고 또 연세가 드시면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드시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많이 피곤했구나. 내 근육도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저 연세 드시면서는 근육량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하셔야지 오히려 덜 아프시니까요. 그다음에 중요한 질환은 두 가지 있는데 그냥 아픈 거 말고요. 걸을 때 아픈 거는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혈관이 좁아졌거나 또 신경이 눌리는 척추협착증 이런 위험한 질환들이 있어서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가다 쉬어야 된다. 요거는 조금 위험한 증상이라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아리. 튼튼하게 단련을 해야겠죠. 김재환 트레이너 다시 모시고 종아리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무지개 트레이너. 빨리 와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지개 트레이너입니다. 네네. 자,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대명사가 뭐죠? 오뚜기죠. 네. 오뚜기 종아리 운동을 해볼 건데요. 오. 자, 바로 해볼까요? 네. 골반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허리에 손, 그다음에 한쪽 뒤꿈치를 높게 올려줬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주시면 돼요. 반대쪽 높게 올렸다가 제자리. 이번에는 두 네. 발을 동시에 올렸다가 내려가 볼 거예요. 이 동작을 반복을 해볼 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끝이에요. 쉽네요. 굉장히 정말 쉽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왼쪽부터 시작. 뒤꿈치 들고 오른쪽 같이 왼쪽 오른쪽 같이 마지막 왼쪽 오른쪽 같이 어때요? 시원해요. 지하철 기다릴 때, 오. 엘리베이터 기다릴 엘리베이터 때, 하면서. 버스 기다릴 때 버스 할 수 있잖아요. 네. 다 핑계입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강요하신다. 우리의 종아리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해주면 되겠군요. 그럼요. 음. 끝입니다. 아, 이게 다예요? 그럼요. 종아리 근력 운동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젠 종아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 걱정 없이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또 있어요? 핵심은 실천이죠. 기분 실천입니다.